220점인데 꽤 고득점이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오답노트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의 심성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인사팀 채용 담당 업무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업무도 재밌고 적성이 잘 맞았지만 그것보다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는다면 조금 더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인사 업무와 경찰의 업무는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 업무 또한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각종 법령들을 기준으로 지원 업무를 하게 됩니다. 경찰도 경찰 관련된 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보장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인사 업무와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제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찰 업무도 잘 적응해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방문각을 선택한 이유는 관리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결정 이유였습니다. 자습실과 데일리 모의고사와 또 월별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지도를 해주시는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나 그 자습실 같은 경우는 학원 안에 바로 강의실 옆에 자습실을 운영하고 있는 방문각 학원 시스템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사법은 기출문제 회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지문들이 조금씩 변형되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나온 지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학은 기출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서 회독에 조금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자면 기본서가 한 6, 기출문제 회독이 4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오후부터는 강론, 시험 당일 새벽 3시부터는 총론 기본서를 회독하고 갔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각종 법령과 헌법 조문들을 빠짐없이 숙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하루 전까지도 나오는 그 최신 판례들을 잘 정리하고 계속해서 회독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사법에서 최종훈 교수님은 기출문제의 데이터 보유와 그것을 풀이해 주시는 것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였고 그것이 많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우찬 교수님은 최신 출제 트렌드를 기반으로 진도별과 동영에서 모의고사를 내주셔서 그것을 끝까지 풀고 또 해독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인용 교수님은 다른 교수님과는 다르게 그 조문 간의 연결 관계나 의미들 같은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 상당히 좋았고요. 또 칠판 판서를 상당히 깔끔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적어놨다가 나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7시쯤에는 일어나서 8시까지는 학원을 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8시에 매일마다 치러지는 데일리 모의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응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점심은 항상 1시에서 2시 사이, 또 2시에서 6시까지는 오후 수업을 듣고 밤 10시 또는 11시까지는 개인 공부를 하였고 꼭 자습실이 종료될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요일에도 자습실에 나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였고 토요일 오전, 오후까지도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다 참여하고 사실상 주 7일 중에 토요일 저녁 시간대 빼고는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체력 시험은 제가 195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팔을 굽혔다가 내려가는 그 시간과 상체를 눕혔다가 올라오는 그 시간 자체가 남들에 비해서 더 추가됐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제 많은 개수를 올리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0m, 1000m, 악력 이 부분에서 많이 만회를 하려고 노력하였고 달리기에서는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 100m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1000m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측정을 할 때에는 4분 30초가 나와서 상당히 좌절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마다 2, 3회씩은 뛰려고 노력을 하였고 필기시험 끝나고 매일 5km 이상씩 뛰었던 것이 도움이 되어서 실전 시험에서는 3분 44초로 만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키가 크면 달리기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구가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근육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민첩성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중이 많으신 분들은 키가 크면 클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좀 살을 빼시면 조금 더 민첩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앉아있고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허리에 많이 부담이 되었는지 허리 디스크가 탈출이 되면서 공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제약이 있어서 윗몸 일으키기는 그냥 꽈락만 면하자라는 목표였고 나머지에서 최대한 만점을 받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팀 채용 담당으로 있으면서 면접에 상당히 자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 자만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경찰 면접은 다른 면접보다 압박이나 꼬리 질문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긴장을 했었던 것 같고 25년 1차부터 변경된 면접 체계 때문에 면접 주제가 어떤 것이 나올지 잘 예상이 안 되어서 같이 준비하는 스터디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혼란이 있었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소방직이나 다른 공무원직에서 발표 면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제들을 착안을 하여서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하려고 시험 직전에는 주 2, 3회씩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면접 태도 같은 것들도 봐주고 발표 답안 같은 것도 잘 봐주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수험 생활하면서 슬럼프가 한 2번 정도 왔었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 준비를 하면서 모아놨던 돈을 불미스러운 일로 잃게 되면서 수험 생활을 할 때 그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의 많은 응원과 도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도 많이 도움을 주어서 끝까지 수험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럼프는 여기 방문각에 처음 왔을 때 첫 월별 모의고사가 150점을 득점을 했던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어서 슬럼프를 극복하고자 오답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회독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그 이후에 2회차, 3회차,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계속 점수가 상승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팁은 무조건 오답 노트를 꼭 만드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애매하게 맞춘 문제라거나 아니면 맞춰도 모르는 지문들까지 전부 다 오답 노트를 작성하려고 했었기에 손으로 쓰는 것보다 스캔 앱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회독하는 방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0대 분들 중에 직장 생활과 수험 생활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처럼 퇴직하고 수험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꼭 자신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달리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체력학원을 다녔었는데 체력학원 관장님께서 제 나이를 듣고는 30대 분들이 꼭 더 잘 돼서 경찰에 붙으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참 남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신 30대 분들 꼭 자신감을 가지시고 꼭 합격하셔서 저와 같이 경찰 생활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내가 꼭 붙을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빨리 결혼해서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